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D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거기서 함께 활동하는 A인데요. 그는 열정적이고 오지랖 넓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A를 포함한 일부 단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A가 그날 나오지 않은 다른 회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카톡 프로필에 늘 아내 사진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아내 사진이 없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싸운 건가? 이혼이라도 했나? 그러면서 낄낄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몇몇도 거기 동조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싸우거나 이혼했다면 당사자에겐 안 좋은 얘기인데 그걸 재미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랬더니 A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남 얘기도 하고 사는 거지. 왜 인생을 그리 어렵고 답답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도 아줌마들끼리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 얘기도 하는 거지 뭐. 이런 취지로 동조하더라고요. 저는 여럿이서 거기 없는 다른 한 사람 흉보는 게 싫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속으로 안 좋은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타인의 좋지 않은 얘기를 공론화하는 건 학교폭력 문제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 입장에 대해 평가와 공격이 들어오니 며칠째 심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좁은 세상에서 답답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A는 전에 저에게도 안 좋은 일을 재미로 캐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편견이 작용한 것인지 정말 제가 너무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사연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화가 나는데요. 그분은 아줌마를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사연자님의 의견이 비현실적인 편견이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뒷담화는 1대1로만 하세요. 일단 사연자님 생각이 맞아요. 여럿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는 건 단순 뒷담화가 아니죠. 여론을 형성하는 건데요. 사실 뒷담화를 아예 안 하는 건 어렵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하고 중요한 일을 도모할 때 평판조회는 필수잖아요. 그것도 사실 뒷담화 듣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초보 사회인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선배를 보조하는 일이었는데 그분이 점잖은 성격이었거든요. 아주 점잖게 매일 저한테 비관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일머리도 없고 하는 일마다 못하고 지금 하는 포지션에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때는 그냥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그냥 일을 했어요. 사람이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보다 사회 경험이 많은 동료가 같은 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분하고 점점 친해지다가 어느 날 저하고 일하는 그 선배 험담을 들은 거예요. 야, 그 사람 보기 드물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야. 사회생활이 다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아. 그 전까지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해서 그런 뒷담화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뒷담화는 저한테 거의 구원 수준이었어요. 그 일 이후에 일을 바로 그만둔 것도 아니었고 무슨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1대1 남 얘기는 때로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하고요. 피하기 어렵고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서 뒷담화하는 건 아예 성격이 다른 일이 되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럿이 모인 곳에서의 뒷담화가 안 좋은 이유가 또 있는데요. 욕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연자님처럼 도덕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뒷담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불쾌해져요. 분명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들도 반대쪽 입장인 사람이 항상 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전에 어떤 영화 감독과 여배우 간의 불륜 이야기가 한창 화제였을 때 일인데요. 제가 어떤 주요 매체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칼럼을 써주겠다고 먼저 얘기가 됐는데 그때 들어온 주제가 그 불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재를 알게 된 게 나중이었던 거죠. 약속은 해놨는데 와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난감해 하다가 SNS에 땡땡땡땡에 관해서 칼럼 의뢰가 들어왔다. 딱 이런 내용만 올렸어요. 근데 댓글에서 갑론을박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단 부모님 병수발까지 다 든 조강지처를 그렇게 대하다니 이런 분노가 드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란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댓글을 보면 그건 사생활이다.
당사자들한테는 사랑이었을 텐데 이런 의견이 또 절반이었어요. 제가 피드에 별말 안 했는데도 댓글에서는 막 날이 서 있어요. 그분들 댓글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내 말이 맞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나사 빠진 사람 아니냐, 이런 어투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칼럼을 쓰긴 썼어요. 그런데 불륜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화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각자 그렇게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의견들, 그걸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화제건 분명히 의견이 다르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쪽으로 화제인 거면 그 다른 게 불편감이 덜 들어요. 우리 인간 심리는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예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무해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무신경해도 내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꽃밭을 지나가는데 저기 예쁜 나비가 지나가는 거하고 말벌이 지나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신경 쓰일 것 같으세요? 말벌이죠. 뭔가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더 신경이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얘기는 의견이 좀 달라도 그냥 생각이 다르구나, 취향이 다르구나 이러고 말죠. 이런 면에서도 대화 자체를 기분 좋게 즐기려면 여러 사람 사이에서 그 자리에 없는 공통지인에 대한 험담은 되도록 삼가는 태도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요. 두 번째,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집단에서는 빠져나오세요. 아줌마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런 워딩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저라면 그 단체가 뭐건 그냥 다시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아줌마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건 집단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이고요. 집단 괴롭힘은 범죄예요. 공개된 장소에서 남을 비방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도 나오는데 모이면 그런 얘기를 당연하게 해도 되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A라는 분처럼 자기하고 남하고 같이 묶어서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듣는 사람한테도 모욕적인 거예요. 아줌마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는 하지 뭐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 대한 모욕도 포함된 말이에요. 맥락에 따라서 그걸 농담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명백하게 아닌 경우죠. 그런 옷은 예쁜 사람들이나 입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충 입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나도 포함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데요. 이런 말에 대놓고 표현은 못해도 모욕감 느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화법 사용하는 습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원래 하나하나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다.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만났네. 이러고 마는 건데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어떤 집단에 들어갔는데 내 가치관하고 너무 안 맞아서 불편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일단 거기 가는 걸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지금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이 사연 받는 곳도 인터넷 게시판이긴 해요. 근데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가볍게 한마디씩 하고 가는 곳이다. 이러면 그 게시판이 어디냐에 따라서 너무 답이 달라져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실제 현실 세계보다 사람들이 직설적이잖아요. 온라인에서는 키보드 워리어인 사람이 실제로는 세상 조용하고 의견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같은 사람이 하는 조언이라도 온라인 조언이 현실 조언하고 달라요. 현실에서 못 보여주는 속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사실 속하고 겉하고 다르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서 다른 회원분들이 사람들이 만나면 공통적으로 아는 다른 사람 이야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 얘기 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인들 이슈 터지면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대중들의 관심이라는 게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런 욕구가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뒷담화에도 최소한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인간 사회에서는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동 쪽에서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어느 한 집단이 절대 악이어서 미사일 쏜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복잡한 국제사회 관계, 현실적 이해관계, 정치적 입지 이런 게 다 뒤섞여서 일어나죠. 야, 우리가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너네 쪽에서 한 번만 참아주면 우리도 다시는 공격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서로 공격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서로 마지막으로 공격한 사람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명분 싸움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한 공인이 있어도
누군가는 대중한테 용서를 받고 다시 활동을 잘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못 나와요. 그게 명분을 찾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뒷담화, 물론 대체로 안 좋은 거긴 하죠. 그리고 어떤 집단에서 남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뒷담화하는 거 가증스러워요. 사연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연으로 응용해 보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땡땡님 요즘 프로필 사진에 갑자기 사모님이 안 보이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이라도 하지. 우리가 말동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속뜻이 뭐겠어요? 결국 사연 속 A라는 분이 한 말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명분을 앞세웠잖아요. 이게 1대1 개인 간의 대화라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화법이긴 해요. 뭘 그렇게 돌리고 돌려서 말해. 짜증나고 은응해 보이는 스타일이야. 이러기 쉽죠. 근데 그 발화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듣는 집단이 크면 클수록 명분이 중요해요. 국가처럼 진짜 큰 집단이면 아까 전쟁 이야기처럼 명분이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일정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말을 하는데 어떤 윤리적 사안을 두고 솔직하다는 이유로 명분을 전혀 챙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그냥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집단도 피해야 돼요. 그냥 막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 섞여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만약 거기 그대로 있다가 점점 더 동화가 되어서 비슷한 사람이 된다? 더 큰 일이죠. 그게 인간 사회에서 내 계층이 내려가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현대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이걸 계층이라는 말로 치환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걸 재산이나 권력 이런 걸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자아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도 정서적인 계층 차이가 있어요. 인식의 밑바닥을 내보이면서 최소한의 명분도 안 챙기는 사람들은요. 그런 정서적인 계층에서 하층민인 사람들이에요. 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보 얻으려고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드나들면서 뭐 이것저것 서로 정보 공유하는 걸 보는데 이런 글들이 있는 거예요. 편집 프로그램 불법 다운받아서 쓰고 있다. 그 돈이 너무 아깝다. 초기 유튜버라 돈도 못 버는데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댓글들도 있고 남의 저작권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면 너도 네 영상에 광고 붙이지 마라. 뭐 이렇게 옳은 말하는 댓글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작권 개념이 제대로 서고 법제화된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되긴 했죠. 근데 어찌됐든 불법인 일을 공공의 공간에 떠벌리면서 정당성까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최소한의 명분도 안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뭔가가 존재한다고 해서 다 언어화되고 공유될 필요는 없어요. 그 커뮤니티 조금만 더 들락거리다가는 정말 제 정서지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탈퇴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 번째, 명분은 통할 것 같은 집단에서만 사용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연자님한테 답답한 면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한 사람 저격해서 뒷담화하는 건 옳지 않다. 이 생각이 답답한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맥락이 있잖아요. 지금 그 집단에는 목소리 큰 사람 A가 있어요. 집단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이 대충 따라가는 분위기라면 거기서 옳은 소리 하면 공격받는 건 당연하죠. 나이대가 있는 집단일수록 맞는 말에서 집단 가치관이 바뀌는 건 거의 잘 안 돼요. 재밌는 게 아이들 집단은 정말 다르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요. 뭐 이런 식이에요. 만약 누가 그 자리에 없는 아이 욕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중 똑똑한 애 하나가 땡땡아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원래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듣는 저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야, 너 왜 잘난 척이야? 선빈하셨어. 뭐 이런 비슷한 말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알겠어. 이러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빈정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흡수하더라고요. 근데 어른 집단은 이게 거의 안 되죠. 만약 맥락 형성이 잘못된 집단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 맥락을 바로잡을 권력이나 강력한 동기가 없다면 그냥 그 집단은 스쳐 지나가는 게 낫죠. 내 에너지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집단의 맥락을 잘 잡는 데에 쓰기에도 부족해요. 이 세상에서 정서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집단의 맥락 수준을 높게 잡아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정서적 계층에서 중산층이 점점 더 두터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인식 수준을 높여 나가야죠. 사연자님도 그런 정서적 차이에서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옳은 게 옳다는 거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험담이라는 소재로 집단 속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